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음식을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배달 라이더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시간 강사로, 시인으로, 박사로 살아가던 한 작가가 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시작했을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민낯, 그리고 따뜻함을 담은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섹션 1 배달 라이더의 시작, 그리고 현실.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이자 시를 쓰는 작가,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가진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식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그를 투잡의 세계로 내몰았고, 결국 그는 배달앱을 켜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앱이 울리면 길을 나선다.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배달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는 안양시의 좁은 골목길, 높은 아파트 계단, 그리고 차가운 바람을 뚫고 달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져다주는 돈은요?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그는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요? 작가는 배달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동안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서 좋다. 이 말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뒤에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는 복잡한 현실, 경제적 압박,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이병일 시인의 풀은 생각 없이 푸르고, 생각 없이 자란다는 구절처럼 그는 생각 없이 달리는 배달 기계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배달 주문하실 때 라이더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책은 그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섹션 2 배달 속의 따뜻함과 차가움. 배달 일을 하면서 작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중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의 하루를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같은 말들이요. 이런 작은 배려는 작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따뜻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작가가 떡만둣국과 김밥을 배달했는데 고객이 문을 열자마자 화를 냈어요. 이런 걸 누구더러 먹으라는 거야. 그 말, 한 음절 한 음절이 작가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대요. 결국 그는 음식을 다시 철가방에 넣고 가게로 돌아와 식은 김밥과 떡만둣국을 혼자 먹었죠. 이 장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배달 라이더는 단순한 배달 기계가 아니에요.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도 배달 음식 받으실 때 혹시 무심코 퉁명스럽게 대답한 적은 없으신가요? 작가는 이 책에서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갑고 또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어요. 작가는 그릇을 수거하러 갔을 때 반쯤 남은 떡만둣국과 김치, 단무지, 심지어 담배꽁초까지 함부로 담긴 그릇을 봤대요. 그 순간 그는 조금 울었을 거라고 쓰고 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배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자존감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섹션 3 배달 라이더의 일상 디테일. 이 책의 매력은 배달 일상의 디테일을 섬세하게 그려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작가는 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닐까요? 혹시 음악을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그리고 시끄러운 도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래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배달 일이 얼마나 치밀한 노력을 요구하는지 보여줍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작가는 배달 중에 동수야 라고 자주 외친대요. 처음엔 친구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동수는 아파트 동수를 말하는 거였죠.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는데 동수를 못 찾아 헤매다 보면 배달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는 동수야 를 외치며 동수를 찾는데요. 이 장면 웃기면서도 짠하지 않나요? 또 배달라이더의 식사 시간도 특별해요. 작가는 아침 겸 점심으로 샌드위치나 컵라면을 간단히 먹어요. 왜냐? 배달 중에 화장실이 급하면 곤란하니까 과식은 절대 금물이에요. 저녁이 되면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에서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그제야 배고픔을 느낀대요. 이런 일상,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해요. 샤워를 오래 하는 편이다. 집을 나서면 하루 종일 매연과 미세먼지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목덜미와 손등은 끈적끈적 까매지고 손톱엔 검은 때가 끼죠. 이 대목 읽으면서 저는 배달라이더들의 고단함을 새삼 느꼈어요. 섹션 4작가의 내면과 사회적 메시지. 작가는 배달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마주해요. 그는 시간 강사이자 시인,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배달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작은 인간으로 느낀대요. 특히 고급 아파트에 배달 갈 때면 그 느낌이 더 강했죠.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고가의 외제차들,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야경. 이 모든 게 그의 궁핍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 문장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작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간극,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보여주는 거죠. 작가는 아파트 경비원의 삼엄한 시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상황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에 허울을 느꼈대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왜 스스로를 작게 만들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노동자, 특히 배달라이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배달라이더를 단순한 배달기계로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작가는 이 책을 통해 그들 역시 꿈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죠.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차가운 현실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작가는 배달 속에서 따뜻함도 발견하거든요. 고객에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같은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힘이 됐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섹션 5 배달과 문학, 삶의 균형. 작가는 배달을 하면서도 글쓰기와 강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원고지 20매를 써서 20만 원을 벌지만 때로는 글쓰기가 사기 같고 장난 같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문학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놓지 않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면서 취미도 즐기고 문학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삶을 지키려는 그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작가는 배달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오토바이를 타며 바람을 맞고 안양시의 골목을 누비며 시적 감성을 키웠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서 좋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찾은 자유와 힐링을 뜻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가는 배달이라는 고단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죠. 섹션 6가족과 과거, 그리고 희망. 작가는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 배달 일이 단순한 선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박스를 주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죠. IMF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는 배달을 하며 오토바이를 좋아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깔려 있어요. 특히 40대에 접어들며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누가 나에게 시집을 올까? 라는 그의 말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작은 보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배달 속에서 희망을 찾아요. 이런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강인함이죠.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책 시간 강사입니다. 뱀이랍니다를 함께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책은 단순한 배달 라이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민낯, 그리고 따뜻한 배려의 중요성을 담은 감동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죠. 이 책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 블로그에서 무료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길 거예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배달 라이더와의 따뜻한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